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정점을 찍었던 2주 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경찰청을 방문하고 얼마 전 용의자의 총에 맞아 희생된 경찰을 애도하는 한편 경찰 지원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의회 선거구 재획정위원회가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기이한 모양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지난 1월 민간 고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 중서부 일대에는 많은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수천 명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대중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세는 꺾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정점을 찍었던 2주 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입원 환자도 16% 감소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보다 49% 줄어든 38만 5,425명이라고 오늘 집계 내용을 밝혔습니다. 팬데믹 최고 기록인 지난달 14일에 80만 6,795명에서 20일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확산이 가팔랐던 것만큼 확진자 감소 곡선도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1월 하루 평균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던 커네티컷주에선 확진자가 2,000명 아래로 내려갔고 1월 중순 하루 평균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었던 플로리다주에서도 최근엔 2만 5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16만 명에 근접하며 팬데믹 최고치를 썼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16% 감소하며 13만 3,600여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몇 주의 시차를 두고 확진자 추세를 따라가는 사망자는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어제 기준 2주 전보다 35% 늘어난 2,6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재확산 이후 최고치이자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지난해 겨울 재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루시엘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백신과 부스터샷을 모두 맞은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할 확률이 97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여전히 중증과 입원으로부터 보호해준다며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서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난히 높은데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서 백신 접종률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최근 미 전역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가을 델타 변이가 대유행하던 때를 이미 넘어섰고 백신이 없던 지난 겨울에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을 시작한 이후 미국의 사망률은 유럽의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63%나 높았습니다. 이번 겨울 유럽에서 미국보다 사망률이 높은 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폴란드, 그리스, 체코 등 상대적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국가들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인데 65세 이상 미국인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12%에 달하고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비율도 43%에 달합니다. 정부나 사회를 불신하는 정도가 높은 것도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외교관계위원회의 국제보건 프로그램 담당자인 토마스 볼리키 박사와 워싱턴대학교 조제프 딜먼 교수는 최근 국제학술지 랜싯에서 발간한 논문에서 지난 10년 동안 정부를 믿지 않는 미국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보건 예방 정책을 따르지 않아 감염률도 올라가고 불필요한 사망자도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육군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병사를 즉시 강제 전역시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거부로 전역된 병사는 해직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인센티브 상여금 등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 장관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병사는 전역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머스 장관은 군 준비태세는 훈련과 배치, 전투, 전쟁 승리에 대비가 된 병사들에 달려있다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군인들은 군의 위험을 초래하고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거부로 전역된 병사는 해직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인센티브 상여금 등을 반환하는 등 금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백신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백신 접종이나 면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 군인 130만 명 중 97%가 최소 1차 접종을 했고 이번 조치로 전역될 병사는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군에선 현재까지 8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후 총기 범죄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 경찰청을 방문하고 희생된 경찰을 애도하는 한편 경찰 지원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뉴욕 경찰청을 찾아 총기 범죄 근절과 경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매일 이 나라에서 316명이 총에 맞고 106명이 사망한다면서 올해만 6명의 뉴욕 경찰이 총기 폭력의 희생자가 됐지만 더는 안 된다며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답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뭉쳐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지 경찰의 예산을 끊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예산을 끊지 않고 필요한 추가 장비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 예산을 끊으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경찰 예산을 끊으라는 구호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경찰 예산 삭감에 주력하고 법 집행과 공공안전을 등한시한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메릭 갈런트 법무장관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동행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달 21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등 유사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총기 범죄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주 의회 선거구 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재조정안을 내놨는데요.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기이한 모양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정안에 따르면 퀸즈 대표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머레이힐 일대 대부분은 주 상원 10일 선거구로 편입됩니다. 지난달 말 뉴욕주 의회 선거구 재획정위원회는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을 내놨습니다. 2020년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11월 중간선거부터 뉴욕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는 27석에서 26석으로 줄게 됐고 선거구를 통합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거물인 제리 네이들러 연방 하원 의원의 지역구인 제10선거구 형태를 보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의 부촌인 어퍼웨스트 지역부터 남부 월스트리트를 따라 내려온 선거구가 허드슨강을 건너 브루클린 남부에서 북쪽으로 크게 꺾였다가 남쪽으로 뒤틀려 다시 뻗어 내려오는 기이한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거구가 나온 것은 우선 네이들러 의원이 자신의 지지층인 유대계 유권자를 결집하기 위해 맨하튼구와 브루클린구의 유대계 밀집 지역을 따라 그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뉴욕주 전역의 하원의원 선거구가 바뀔 경우 현 민주당 19석대, 공화당 8석 구도가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 21석에서 22석, 공화당 4석에서 5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새로운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안이 채택될 경우 퀸즈 대표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머레이힐 일대 대부분은 주 상원 10일 선거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주 상원 10일 선거구는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기존 42.4%에서 58%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기존의 아시안 유권자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던 주 상원 16선거구는 아시안 유권자가 42.2%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지난 1월 민간 고용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서 올해 1월 민간 부문 고용은 30만 1,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의 감소폭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20만 명 증가를 예상했지만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ADP에 따르면 특히 대부분의 고용 감소는 27만 4천 명이 감소한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었는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글래스도어의 다니엘 자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위터에 부정적인 지표라며 오미크론 확산은 분명히 고용시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해로 접어들면서 고용이 주춤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지난해 12월 오미크론 확산으로 많은 회사와 학교 등이 문을 닫으며 혼란이 커진 것이 꼽힙니다. 한편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집계돼 전주보다 2만 3천 건이 줄면서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만 4천 건 감소한 163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병화 신임 뉴욕 총영사가 오늘 부임 인사차 본사를 방문하고 한인 동포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 신임 총영사는 앞으로 동포사회 권익 신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부임한 정병화 신임 뉴욕 총영사는 그동안 뉴욕 일원의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외부 일정을 자제해왔다며 오늘 동포 언론사 방문을 통해 한인 동포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에 주 뉴욕 총영사관에 부임한 정병화 총영사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이 희망하시는 대로 잘 성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화 총영사는 먼저 민원 서비스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영사관 6층에 있는 민원실을 올해 안에 확대하고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정 총영사는 올해 상반기 중 코리아 센터가 완공되면 우수한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된다며 주류 사회는 물론 동포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 총영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성균관 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7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입부한 이후 주 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 북미 통상과장, 외교부 다자 경제외교국 국장을 거쳐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공사,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민원인의 예약 대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루 예약 건수를 기존 120건에서 130건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동일인의 중복 예약을 한 달 동안 3건으로 제한합니다. 총영사관은 시행일인 14일 전에 불필요한 중복 예약을 미리 취소해 줄 것을 민원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늘 중서부 일대에는 많은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대중교통이 마비됐고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어제 오늘 뉴멕시코,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캔자스,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와 미시간주 등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눈, 진눈깨비 또는 차가운 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리노이주 중부도시 루이스타운과 미주리주 북동부 도시 한니발에는 2일 정오 기준 각각 14인치와 11.5인치의 눈이 내렸습니다. 일리노이주 중부와 인디애나주 북부 지역에는 오늘까지 12에서 1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미주리주에서도 8에서 12인치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폭풍으로 항공편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잇 어웨어 집계에 따르면 어제 미 전역에서는 2,100편이 넘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또 AP통신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어제 오늘 5천여 편의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캔자스시티, 디트로이트의 공항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항공편을 취소했고 덴버 국제공항도 130편 이상을 취소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오늘 세인트루이스 램버트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미 여객철도공사 암트랙은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폭설로 시내버스 운행이 취소됐고 미주리주에서는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와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에서는 일부 학교들이 5일까지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뉴저지주의 30개가 넘는 지역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리치우드를 비롯해 약 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레코드지가 주정부의 2021년 뉴저지주 수질 검사 결과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주 저녁 34개 지역의 수도 공급업체의 상수도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 화합물 PFAS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이들 업체에서 제공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 수는 50만 명이 넘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북부 뉴저지에서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리치우드를 비롯해 가필드와 호우커스, 마와 오클랜드, 파크리지와 와일드윅, 호손, 록스버리, 호파콩, 에섹스펠드, 리빙스턴, 베로나 등의 지역 수도 공급 업체에서 기준치 이상의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과불화 화합물 PFAS는 주요 패스트푸드 포장 용지와 특수코팅 냄비, 방수의류와 얼룩 방지 카펫 등에 폭넓게 쓰이는 화학 성분으로 신장암이나 고환암, 갑상선 질환이나 고지혈증, 저체중아, 생식 능력 저하 등의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또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수돗물 수질 조사에서 PFAS 관련 물질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됐고, 만약 수질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수도 공급 업체는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검사 결과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편 이번 통보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수도업체들은 수질 개선을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비시민권자들도 뉴욕시 정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뉴욕주 의회가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번 뉴욕주 하원 의원은 뉴욕시 선거에서 비시민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시민은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된 뉴욕주 헌법 2조 1항의 문구를 오직 시민만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번 의원은 외국인이 미국 선거에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은 시민권자의 권리 중 하나인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의장인 조 비탈레 의원은 뉴저지에 있는 카지노 실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뉴저지 공공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카지노는 제외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카지노 금연 법안이 추진됐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주 상원을 이끌게 된 상원의장이 카지노 금연 법안 추진을 천명하면서 입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카지노 업계는 실내 금연이 이익 감소는 물론 흡연을 허용하는 인근 펜실베니아의 카지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해커 P4X는 미국의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을 상대로 한 디도스 공격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디도스 공격으로 북한의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다운됐는데 이 공격이 한 국가의 사이버 작전이 아닌 해커 한 명이 벌인 소행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에는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이 해커가 오늘 아침까지 공격을 계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해커는 약 1년 전 자신을 공격한 북한 해커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런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트럭 운전사 수천 명이 오타와 국회의사당 주변 도로를 점령한 채 정부 방역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면서 오타와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등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 시위대를 해산하려 군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타와에 몰려든 화물차를 해산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무장 병력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 시위대가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이 투입되면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종종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21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